자,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 반명 원팀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40대 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40대 총리 하면 이준석 후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저는 30대 때 이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대체로 한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고 있는데 40대까지 합치면 3분의 1을 넘는 많은 인구가 20, 40대인데 이분들이 사회의 주축, 주력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40대 총리까지 얘기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를 딱 찍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하신 얘기 공투표일까지 불가역적으로 절대 안 뒤집히는 건지.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뒤집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자 대결구도나 일반 국민 단일화 같은 방식을 제안하더라도 절대 단일화를 못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방송 패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내심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만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것마저도 완강하게 부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준석 후보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 지지율이 10%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너무 국민의힘 측의 언플이 심하고 그 언플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상번호 면접 조사니까 상당히 정확한 조사일 텐데 10%대의 지지율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언한 이유는 지지율이 10%가 나왔다라는 것과 깊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지율이 10%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거군요. 결국 10%라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징의 의미도 있지만 돈, 그렇죠. 선거 비용 보전. 네.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잘 아시다시피 그냥 국회의원 선거하는 선거 비용하고 대통령 선거 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이 현역 국회의원도 있긴 합니다만 규모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정당이라 전국적인 대선 비용을 만약에 보존받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노선이 이제 10%를 넘기느냐 아니냐인데 어제 지지율을 10%를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공교롭게 그날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물론 시점은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단일화는 없다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해오고 있었죠. 네네. 이준석 후보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신뢰 자본을 잃지 않으려면 본인의 말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또 대국민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실은 단일화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되거나 혹은 3이나 4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합쳐서 뭔가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매우 근접하거나 지금 그런 정도의 여론 지형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본인은 지금 두 자릿수 찍고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이 단일화에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난 대선의 예를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토론까지를 마치고 그날 밤에 단일화를 이뤘잖아요. 그러네요. 또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투표용지에 제 4번 이준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지막 토론 이후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 이름은 있었어요. 아, 맞네. 그래서 예.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아, 근데 이 묘한 여지가 남았군요. 예, 정치는 또 생물이라 아마 그 점을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마지막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정치는 냉동이 아니라 생물이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마 며칠 더 두고 봐야 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뭐 본인 수신 전화 다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예. 언론인들 다 차단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전화 안 받는다고 못 만납니까? 유세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다양하죠. 예. 그래서 아마 더 급한 쪽은 김문수 후보 측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 찍고 잘하면 15% 올라가면 선거 비용 전부 보전받을 수 예. 있고 본인은 확실하게 정치적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기자회견을 번복한다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질 텐데 귀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며칠 상관이면 결론 날 것 같고요. 여지가 특히 있다. 오늘 밤 토론회에 굉장히 이준석 그렇군요. 후보가 심혈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여지가 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투표용지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걸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대선 전에 단일화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이름은 남아있기 때문에 묘한 여지가 남았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여론조사에서 10%를 받는다고 실제 득표율이 10%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길래 함께 보시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으론 이 군소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를 얻었다고 실제 득표에서 10%로 가진 않는다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고 막판 양대 결집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3당 후보 혹은 군소 후보가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적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준석 후보도 10%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득표에서 10%, 15%를 받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죠.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에서 46%로 하락 추세, 김문수 후보는 27에서 32%로 상승 추세, 이준석 후보도 7에서 10%로 소폭 상승세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0입니다. 46과 42는 해볼만 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볼까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전전 추세부터 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1.6에서 48.1로 하락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20에서 38.6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4.5에서 9.4로 껑충 뛰었고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8입니다. 이재명 후보 48.1, 김문수, 이준석 합친 게 48 같다라는 거죠. 이야, 김유정 의원님이 말했던 정치는 냉동이 아니라 생물이다. 물론 냉동이 아니다는 건 제가 한 거고요.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야, 일단 법률적인 것부터 양태준 변호사님. 15% 이상 득표를 하면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넘기면 절반만 돌려받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10%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못 얻으면은 이제 지출한 비용은 모두 전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당이 다 대출받은 건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때는 그걸 다 갚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다 갚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직접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뭐 국민 펀드 같은 거를 조성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이제 그런 국민들이나 지지자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아서 법에서 정한 한 3에서 4% 정도의 이게 이율 계산을 한 걸로 해서 이자도 그렇게 원금까지 낮지 않군요.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얹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오. 1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이제 고스란히 이제 그 갚아야 되는 빚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막 못 갚으면 차압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제대로 갚지 않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아마 이런 뭐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야 이제 워낙 자산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재정적 부담에서 좀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돈이 많아서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조금 아무리 다른 후보보다 좀 낫지 않나 싶겠지만 그래서 보통 합당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단일화하는 정당이 이제 단일화에 이제 협조하고 이제 포기한 정당의 그 채무를 이제 같이 인수하기 위해서 합당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큰 정당이 갚아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 빚까지 이제 같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단일화 여부에는 항상 이 선거 비용 보전과 이 합당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양태형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봤어요. 여론조사를 봤는데 김동원 대변인님, 네. 지금 보시면 앞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 설명도 그렇고 여지가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 특히나 이 마지막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같잖아요. 지지율이 48.1, 48.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너무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도의 따라잡는 속도, 이걸 감안을 하면은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욱이 TV 토론이 얼마 몇 시간 남지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1차 토론을 비교를 하면은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2차 토론에서 득점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라든가 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1차 토론을 이 기반으로 하면은 더 전략적인 그 접근이 더 가능하다. 즉 다시 2차 토론에서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은 2차 토론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 수치는 또 다른 양상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물론 이준석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더 이상의 단일화 꺼내지 마라. 다 차단을 시켰다. 전화번호 뭐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김동원 대변인님 말씀 네, 듣다 보니까 전화 수신만 차단했지 문자는 그대로 돼 있죠. 카톡이나 네, 문자나 텔레그램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네. 간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서도 백브리핑에서도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문자까지 안 본다는 얘기냐라는 얘기니까 그건 아니다. 문자는 본다. 네, 오. 소통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럼 텔레그램도 보겠군요. 보겠죠. 당연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의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단일화는 정말 물 건너갔다. 이제 빠이빠이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할 때 물론 마지막 날 이 단일화를 취소를 하고 지지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추미애 정동영이 다음 대선 유력 후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몽준 후보가 이제 지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글쎄요,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공보단장이 이렇게 무슨 당권 운운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도 내부 분열 노린 전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권을 얘기를 한 사람을 밝혀야 됩니다. 내부 분열이 아니라면. 그런 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옛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단일화의 가능성은 계속 상존을 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네. 지지율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문식 비전전략실장님 해석도 좀 궁금한데 자, 김동원 대변인의 의견, 그 앞서서 김유정 양태현 변호사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김문식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전면에서 유세를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아까 분석과 그래프가 일치하는군요. 궁금한 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1차 TV 토론 이후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뭐 논란이 됐던 발언은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있었고 호텔 경제론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특히 TV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한 대목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그 수치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조금 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지난주 TV 토론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제일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오만함이거든요.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 일강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TV 토론에서 저는 가장 국민들에게 좀 놀라웠던 것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거거든요. 일종의 배째라 발언이에요. 내가 1등인데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오만하다. 특히 뭐 커피 원가 120원이나 호텔 경제론 관련해서도 예, 그런 예. 반응이 나왔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오만함 그리고 1등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오만한 자세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특히 중도층한테는 좀 하락세를 가져온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 김문수 후보와 지금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지난 2022년에 단일화할 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사이에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갔었죠. 안철수 후보는 미미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박빙 승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서가는 보수 후보 윤석열 후보의 안철수 후보가 그 자기 조그마한 수치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결국은 힘을 보태서 승리를 했던 것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올라가는 건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왜 두 자릿수 올라가면 자기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태는 것보다는 내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또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9.9% 요게 단일화에는 가장 적절한 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MBS는 또 10%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또 갤럽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갤럽 조사, 오늘 TV 토론 결과, 다음 주 초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준석 후보가 좀 꺾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단일화 요건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만 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문수로 단일화 되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김문수를 다 찍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단일화 이후에 이탈하는 층.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설사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더라도 김문수를 지지하는 우리 보수층들은 이준석을 안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했을 때 저 수치가 온전히 시너지 효과로 결합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과 김문수 사이에 공통의 가치를 선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부정선거에 대한 절연, 그리고 친윤 세력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줘야 계엄에 대한 분명한 석고대죄와 사과 이런 걸 해줘야 이준석이 같은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이나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이 합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 그 부분은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남아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 김우식 교수님도 이렇게 분명히 남아있다고 보시는군요. 생각합니다. 앞서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 김유정 의원님 네. 이 그래프의 변화 김우식 교수께서는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뭐 호텔 경제론 발언 등등이 영향을 줬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D-11 11일이잖아요. 이미 재외국민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사전투표 시작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갤럽 기준으로 치면 오늘이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28일부터 공표 금지이기 때문에 오늘 갤럽 그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지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그 물리적으로 딱 놓고 산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하면 두 후보를 더하면 이재명 후보하고 엇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쪽이 단일화됐을 때 빠져나가는 그런 그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더하기 해서 그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놓고 봤을 때도 실제로 두 후보 합한 숫자만큼 안 나온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를테면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으로 단일화도 안 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발뺌하다가 마침내 끝에 가서 단일화했던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미래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40살이고 첫 대선 출마인데 본인 말을 그렇게 확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론 지형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뒤집을 만한 명분도 안 보이고 실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에 올인을 해서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이제 한두 번 뭐 다른 데서 나오겠죠. 그거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 삼아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이재명 후보 이제 조금 떨어진 거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마지막에 저는 표 결집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후보들의 어떤 그 기본 지지율만 볼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지 아니면 재창출 여론이 높은지 계엄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권 교체율이 훨씬 여망이 높았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누가 될 것인가. 설사 내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높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잠시 후에 6.3 대선과 관련된 빅매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경제학에서 치킨 경제학, 짜장면 경제학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고요.